지금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에 오겠다 하고 곧바로 남북 간의 협상이 시작되고, 그래서 북한의 예술단, 응원단, 선수단이 오고 김여정이, 김영남이가 오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숱하게 이야기했듯이 취임하자마자부터 올림픽에 여자 아이스하키 팀을 단일화한다, 무슨 금강산 전야제다, 마식령 스키장이다 하는 카드도 던지고 하면서 북한 팀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북한과 대화를 열고 적당히 자기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현재 북핵 미사일 위기를 덮어버리려고 했을 거다. 그래서 물밑으로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접촉이 전개되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요, 한국 정부 관계자가 작년 말에 최소한 2번 평양을 방문해서 올림픽 참가를 논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아사히 신문이 18일 보도한 내용이고 청와대는 이를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가끔 일본 신문들이 미국 정부가 흘리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일본의 언론들이 대신해서 흘려주는 역할들을 수행합니다. 미국 언론이 그걸 보도를 하면 미국 정부에서 흘렸다 할 거니까 미국 정부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안 중에 한국이 미국의 입장과 충돌되는 일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쓰리쿠션으로 정보를 흘려버립니다. 그러면 한국 정부에는 너네들이 하는 짓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경고를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한국 국민들에게 이런 일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한국 언론들이 전부 통제가 되고 정부가 비밀 유지를 해서 모르는 부분을 당신들도 알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으로 그렇게 던져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정부 관계자가요, 지난해 말 최소 2차례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를 논의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18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보도를 즉각 부인했는데요. 아사히 신문은 한국 정보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한국 정부가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접촉을 먼저 요구를 했고, 지난해 11월 이후 중국을 통해 평양으로 들어가서 북한의 올림픽 참여 문제를 협의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은 올림픽 참여 조건으로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를 했고, 이 같은 일련의 남북 사전 협의를 통해서 한미 군사훈련 연기, 이것이 12월 19일입니까? 문 대통령 인터뷰로 나왔지요. 미국 MBC. 물론 그 전부터 이 이야기를 미군 쪽에는 계속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신년사 통한 북한의 올림픽 참가 의사표명, 그리고 남북 회담 개최, 올림픽 개막식의 남북 공동 입장, 김여정 방남 등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배경에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해온 물밑에서 엄청나게 만나가지고 작전과 계획을 다 짜놓고 거기에 따라서 차곡차곡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이 사실상 완벽하게 입증되는 부분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또 한국 정부가 사전 접촉에서 지난 8일 이루어진 북한의 건군절 열병식 규모 축소를 요청했을 거라고도 하면서요,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남북한 접촉을 사후적으로 설명을 하고 미북 대화 중재 의사를 강조했지만은 미국은 응하지 않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평양을 방문한 그런 사실이 없다, 오보다라고 했는데,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작년 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대화는 어렵다라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누구를 북한에 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언젠가는 이 문제도 그야말로 적폐청산의 하나로 다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아사히는요, 김정은이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올림픽 대표단 파견 의사를 밝히자 한국이 2일날 남북 당국 간 회담 개최를 제안하고 북한이 5일 이를 수락하고 남북 대화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은 이런 사전 협의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북한의 고위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계기로 방남을 한 것도 지난해 이루어진 이 당국자 간 접촉에서 한국 측이 요청한 이야기인데,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을 이렇게 대표단에 포함시킨 것은 북한 측의 제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같은 한국의 움직임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고요. 미국 대표단 단장으로 평창올림픽에 참가한 펜스 부통령이 북한 측과의 이 접촉을 거부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여기서 더 나아갔어요. 최근에 한국 내에서 남북 정상회담 실시를 위해 한미 군사훈련 규모 축소와 재연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미 동맹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도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북한이 왔을 때 임종석이 청와대에서 김여정을 만나는데 문 대통령 옆에 앉고, 그 다음에 임종석이 문 대통령이 아이스하키 팀 경기를 보러 가는데 그 앞에 또 앉아서 북한의 관계자와 이야기를 하고 손을 잡고, 또 이 마지막 날 남산에 있는 국립극장에서 북한 예술단이 공연을 하기 전에 임종석이 식사를 이 반얀트리 호텔에서 사고, 이렇게 하면서 보인 모습을 보면 임종석이 사실상 이 부분에 깊이 인볼버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매우 상식적인 추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연휴 기간에요, 노컷 뉴스에서 청와대가 대북 특사단장의 임종석, 단원의 서훈 국정원장으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조성된 남북 대화 분위기를 적극 이어나가기 위해 조만간 파견할 대북 특사 적임자 찾기에 나섰는데, 시기는 패럴림픽이 끝나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재개되기 전인 3월 말을 그 시기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대북 특사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을 가장 잘 전달할 임종석 비서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CBS 노컷 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은 과거 행정관료행 실장이 아니라 정무적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의사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사 한 명이 파견되는 게 아니라 특사단을 꾸리고 단장의 임실장, 단원의 서훈 국정원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또 지금은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도 상징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특사단에 포함될 수 있다. 북한이 좋아할 만한 사람은 다 집어넣네요. 그러니까 북한의 앞잡이 역할할 사람들 다 집어넣어서 갔다 오세요. 지난 2000년에 6.15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김대중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어졌던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측 인사를 만나 정상회담을 이렇게 논의를 해가 합의를 보고 왔습니다. 2007년 2차 정상회담 때는 김만복 국정원장이 마쿠에서 활약을 했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김정은이 김여정을 특사로 보내 정상회담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요구한 만큼 물밑 작업을 건너뛰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로 파견될 여건이 조성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훈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1, 2차 남북 정상회담에 깊이 관여되어 있고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을 만난 인물이기 때문에 김정은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거다라고 해서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문 대통령이 펜스와 두 차례 접촉 이후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밝혔다. 남북 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지경이 생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특사 파견을 위한 여건도 무르익었다고 청와대는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마음대로 하다가는 골로 가는 수가 생기지요.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김영남, 김여정을 만났을 때 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북미 간의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북쪽이 신경을 써서 좀 나서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림이 다 옛날에 추정했던 그림이 거의 다 맞죠. 문정인, 임종석이 모든 것을 총괄을 하고 물밑에서 북한과 깊숙하게 만났고 저는 그래도 중국쯤에서 만났을 거라고 봤는데 평양까지 수차례 갔다 온 줄은 몰랐습니다. 자, 한국당은 이 보도에 대해서요, 국정조사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청와대가 부인하니까 사실이 아니면 그건 그냥 무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와대는 뭐 아사히에 대해서 해명 보도 그거 괜히 하는 소리지요. 뭐 안 낸다고 한들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런 식으로 문 떼고 넘어갈 건데요. 여기서는 누가 나서야 되냐? 한국당이 나서서요. 이 대북 비밀 접촉 평양 방문에 대해서 문 정권에다가 국정조사를 요구해서 국회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12월 25일 날 항공 관제를 위해서 북한에서 중국 베이징에서 남북 관제 당국자들이 만났다 하면 이미 그 이전에 다 끝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가서 북한하고 어떻게 접촉했는지를 다 까발려라고 하고 이걸 응하지 않을 때는 국회를 보이콧할 좋은 명분이 생겼지요. 이것보다 더 좋은 명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요. 한국당은 해산하는 게 맞습니다. 지자체 선거요. 보나마나 대패하게 될 겁니다. 야당의 존립 이유가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문 정권요. 북한하고 열심히 구멍 파서 국민 속이고 이제는 떳떳하게 임종석을 특사단장으로 보낸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임종석은 가만히 있어도 북한하고 관계를 의심받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국정원 원장을 똘마니로 거느리고 특사단장으로 북한에 간다 하면 국민들이 봤을 때 임종석이 북한에 가서 북한에 이롭게 하겠느냐? 예? 남한에 이롭게 하겠느냐?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정권은요. 이제 북한 비를 맞춘다고 특사단장도 북한이 제일 좋아할 사람을 보낸다는 겁니까? 한국당은요. 국정조사 요구하고 국회 보이콧하기 바랍니다. 자, 뭐 하려고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못한다면요. 그런데 박지원이 남북 정상회담은 빠를수록 좋다 말을 하면서 서울신문하고 인터뷰에서 그리고 누가 책임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김정은이 백두 혈통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도 상응하는 특사가 방문하는 게 좋다. 우리도 그러면 백두 혈통까지는 안 되더라도 백두 혈통을 빨아주는 사람이 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문 대통령과 공동 운명체인 분이 가야 한다.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도 되는 만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면 좋다. 서훈 국정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두 분의 실력과 능력, 경험을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임종석 단장, 서훈, 조명균 단원 이렇게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할 거에 대해서는 북한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김정은이 문 대통령의 입을 통해 트럼프의 숨소리를 듣고 싶은 거다 하면서 트럼프의 사업가적 기지를 발휘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만 세계적인 재앙, 미국 본토의 위협을 제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노벨 평화상 수상도 가능하고 트럼프가 재선의 길을 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이 군사 열병식을 축소하는 성의도 보였으니 한미 군사훈련에서도 우리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 이래 말했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하는 거 딱 보면요. 이쪽 북한을 좋아하는 흔히 협력 정책 파라는 사람들에서 가진 속셈이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한 방송에서 임종석이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속으로 한편으로는 너무 노골적인데 이렇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아예 노골적이라서 남을 의식하거나 남을 신경 쓰는 일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임종석이 가려고 하면요. 이 12월 11일, 12일 이틀 동안에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 어디에 있었고 누구를 만났는지부터 해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국정조사에 같이 넣어가지고요. 한국당은 임종석의 레바논 방문 의혹과 또 더 나아가서 이 북한 평양 비밀 접촉설에 대해서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야말로 국정조사를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아이템 아닙니까? 이걸 한국당도 못하면요. 누가 밝히겠습니까? 이 정도까지 대충 나왔을 거라는 것은 모든 정황으로 봐서 예측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문 정권이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미 군사훈련을 미국하고 뒤에서 자꾸 연기시키려고 들고 유엔에서 무슨 결의안도 채택시키고 하더니만 급기야 문재인의 입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연기했는데 그 배경에 북한에 가서 접촉을 하고 그래서 북한 측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주기 위한 거라면 이것은 일종의 한마디로 이적행위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적행위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적행위를 했다면 정권이 탄핵돼야지요. 처벌 대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가장 좋은 부분이라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